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한 주간 여러 말들이 오갔는데 오는 4월 치러질 선거와 얽혀서 주장과 주장이 맞섰습니다. 주간 정치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발표했잖아요. 입장들을 여당, 야당 내놨는데 민주당은 동반자 역할을 다 하겠다 하면서 지원 의지를 밝혔고 야당에선 동문서답이다 해서 혹평했습니다. 오늘 신년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야당이 그렇게까지 혹평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 경제, 코로나, 회복 이 세 단어가 20번 이상씩 쓰였습니다. 그만큼 대통령님의 머릿속에서는 이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서민 경제, 밑바닥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 쓰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큰 틀의 방향은 우리 경제가 회복과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로 갈 수 있어야 된다. 또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경제로 가야 된다. 아마 이런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코로나 때라고 해서 다 어려웠던 것은 아니거든요. 반도체라든지 이런 온라인과 관련된 어떤 제조업은 대단히 화랑이었고요. 또 배달 산업이라든지 이런 언택트와 관련된 어떤 주변 산업들은 또 대단히 화랑이었고 실내 운동이라든지 집안에서 뭔가를 하는 부분들은 또 대단히 화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랑인 부분, 그렇다면 대부분 불황인 부분, 이 부분의 어떤 노동 구조라든지 고용 구조, 또 산업의 경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대통령께서 올 한 해 신경 쓰실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밀고 나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뜻이 이제 담겨 있는 거고요. 반면에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제 백신이 지금 2월부터 접종을 하신다고 하고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세 이상 이스라엘 국민들은 근 70%가 접종을 했다는 거거든요. 전 국민의 20%가 접종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접종 속도가 너무 늦어서 그 부분 조금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초 신년 인사회, 지난해 신년 인사회에서 통합이란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얘기가 아니냐 해서 여러 얘기들이 또 오갔어요. 근데 오늘은 이게 포용이란 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사면 카드 집어넣은 것으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께서 얘기를 하신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뜻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낙연 대표 사면 얘기 이후에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도 대부분이 사면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아직은 확정이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사면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문제는 아마 한동안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또 주목해서 보였던 대목이 주거 문제 관련해서 송구한 마음이다 하면서 사실상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다양한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주택정책의 지금까지의 기조가 투기 수요 억제에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급적으로 정책이 방향이 선회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당장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지금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서울에 가는 태릉이라든지 몇 군데 지금 공급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서 지금 얘기를 했던 상황들이고요. 사실 한 2년, 3년 동안 지금 서울 또 수도권의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뛰어오르면서 사실은 이게 그 집값 오르는 것들이 지방까지 같이 불꽃이 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또 대통령님의 입장에서는 공급 위주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대통령님의 발언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그런 공급을 우선적으로 좀 하자, 그런 맥락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신년사 얘기 말고 좀 다른 얘기 넘어가 보죠. 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오늘 시작하자마자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전 국민에게 주느냐 아니면 더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주느냐, 이런 논의인 것 같은데,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더 민감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제 오늘 재난지원금 신청을 했더니 1시간 만에 한 8만 2천 명이 지금 신청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은 반증이긴 한데, 그에 더불어서 작년 한 해 동안만 국가의 재정 부채가 약 한 150조 이상이 지금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정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정말 필요한데 핀셋으로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맞고, 네.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게 보편적인 지급도 생각할 만한데, 첫째는 이게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좀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부총리가 말하는 내용, 그다음에 총리가 말하는 내용, 또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내용 각각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낙연 대표 말하는 내용, 또 이게 핵심되는 의원들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일단 그 내부에서 좀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인구 지금 순감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여건이 이제 구조적으로 대단히 안 좋아지고 있고, 코로나는 올 한 해 동안은 어차피 지금 같이 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어야 될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종합한다면 사실은 선별적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